한편 이재명 대표 대장동 비리 연루 의혹과 관련한 수사는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는 본인 것이라고 입장을 견제하면서 수사가 속도를 내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검이 구속이 되면서 2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했던 수사가 다시 동력을 얻게 됐습니다. 지난 목요일 영장 심사를 받으러 들어가는 박영수 전 특검 모습 보시겠습니다. 번번이 송구스럽습니다. 있는 그대로 법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동 일당한테 받은 돈이 청탁대가 아닌가요? 망치로 휴대전화 부셨다는 증거인멸 정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딸이 11억 원 대여금. 네, 박 전 특검 망치로 휴대전화를 부순 것과 관련해서 증거인멸 정황이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혁준 변호사님, 이런 상황도 구속에 좀 영향이 됐을까요? 박영수 전 특검이 서울 고검장까지 지내신 분이에요. 네. 검찰에서 넘버1은 검찰총장이지만 넘버2는 대검차장이 아니고 서울 고검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박영수 씨는 검찰에서 검찰총장 빼고는 제일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간 사람이었고 네. 또 어떤 사람이었냐면 국정농단 특검을 했잖아요. 이 국정농단 특검은 다른 특검과 달리 현직 대통령을 잡는 특검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아주 최고위직에 있었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저런 범죄를 저지른 것도 범죄이지만 어떻게 잡범들이나 하는 그렇게 핸드폰 부시는 일을 그것도 뭐 망치로 부셨다라고 했나? 그런 네. 일을 했을까? 이런 것들은 정말로 망신스러운 일이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떳떳하다라고 그렇게 계속 주장을 했는데 그렇게 떳떳한데 왜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그 핸드폰을 망치로 부셨겠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혐의가 상당하다라고 하는 것이 반증이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논리가 맞지 않는 게 지금 박영수 특검이 큰 죄명이 뭐가 있냐면은 특정경제처벌법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부정청탁금지법 아니겠습니까? 네. 둘 다 하나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어야 하고 하나는 공직자이어야 하는데 박영수 특검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을 지냈지만 상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금융기관의 임직원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았고 그다음 또 하나는 나는 그 특검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무원들과 틀려서 그 부정청탁금지법 대상이 되는 공직자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 자체가 논리가 맞지 않는다. 근데 그렇게 궤변을 계속 늘어놓으니까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전 생각이 됩니다. 네. 50억 클럽의 의혹이 제기된 또 다른 인물, 바로 권순일 전 대법관이 다음 수사 대상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권 전 대법관 본인은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 판결을 놓고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기도 한데요. 지난해 국감에서 여야가 이 문제로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권순일 씨가 대법관이라서 덮어주려고 하는 겁니까? 그 사건의 최대 수혜자가 이재명 현 민주당 대선 후보라서 그러는 겁니까? 퇴임하자마자 11월부터 화천대유의 고문료를 받아요. 누가 봐도 김만배와 무슨 거래가 있다고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김만배 씨가 무당도 아닌데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올 것을 미리 알아가지고 권순일 대법관을 만나가지고 사건을 청탁한다라고 하는 것도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해관계인을 만나는 건 굉장히 부적절한 거죠, 이게. 이해관계인이라면 정말 만나는 건 부적절합니다. 네, 박상규 의원님. 권 전 대법관 수사가 시작되면 검찰에서 지금 이런 부분들까지 다 들여다보겠죠? 네, 그렇죠. 지금 권순일 대법관의 문제, 전 대법관의 문제는 예. 사실 이분이 재판에 이렇게 개입하려고 했다는 정황이 있고 또 하나는 그 김만배 씨가 8번이나 이제 대법원을 드나들면서 만났던 인물로서 이미 사실관계가 또 확인이 돼 있잖아요. 네. 그렇고 또 그 의혹의 판결,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그 토론회 중에 한 소극적 거짓말은 죄가 안 된다. 이 판결을 주도함으로써 예. 사실상 이재명 대선 후보를 가능케 한 그런 그 사람으로 지목을 받고 있고 또 그 이후에 그로 인해서 법률 자문료를 또 엄청 1,500만 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드러나는 등 처신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변호사 개업을 하면 안 되죠. 원래 그 대법관으로서의 그 퇴직한 분들은 그런 걸 안 하는 건데 그런 부분까지 이 문제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좀 자숙을 했어야 되는데 변호사로 개업을 해가지고 또
이걸 계속 밀고 나갔거든요. 그런 부분이 네. 있어서 앞으로 이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이제 소환 조사를 하게 되고 또 앞서 잠깐 얘기 나왔지만 박영수 특검과 함께 무죄 처리됐던 곽상도 전 의원 건, 그 아들 건도 다시 네. 들여다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 50억 클럽에는 여러 사람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예. 검찰로서도 특정인만 계속 수사할 경우에는 이게 의혹의 눈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공정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의혹이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